절대 전략으로 오늘장 정리하면서요.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꽃샘 추위도 물러가네. 네, 시장에 찬 기운이 이제 물러가고 결국에는 꽃샘추위 다음엔 봄인데 이런 분위기를 읽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다 하더라도 또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고요. 또한 봄이 왔는데도 추위는 겨울이 안 간 것처럼 추위가 이어지고 꽃샘 추위가 또 오기도 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치 안에 존재하고 인간의 심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악재들은 거의 사라지면 또다시 좋은 장이 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벌써 계속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오늘 지나면 FOMC의 결과도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악재도 노출이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악재들이 그렇게 큰 악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다시 반등장이라든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급등하려면 큰 상승장에 오려면 모멘텀, 상승 동력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완전히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악재를 안고 가면서 하더라도 서서히 악재는 또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장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오늘 그런 장의 어떤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은 반등 분위기 뚜렷해서요. 종목별로 다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체크포인트 몇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국내 증시는 뭐 생각보다 좀 덜 올랐는데 오늘 해외 증시에 보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3.2% 정도, 7%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윗꼬리를 강력히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류허 총리가 발언이 있어서 그런데요. 중국 플랫폼 회사들이 어느 정도 미국 규제라든 이런 것에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원도 하겠다, 해외 상장 기업이나, 그리고 중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도 지금 언제 거의 마무리 수준인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제지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상당히 급락을 했죠. 러시아와의 뭐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규제가 받으니까 결국은, 근데 그런 경우 조금 더 완화되면서 급등하고 있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심해졌었는데, 최근 들어 중국이 그게 좀 완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증시도 대다수가 이제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이제 러시아의 젤렌스키,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회담이 수요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걸 보이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도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시간에서 알루미늄 이런 데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좀 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일본도 1.6%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내 증시도 같이 1.4%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이제 개장하기 전에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기운을 차린 우리 증시에 뭔가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고 한켠에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과연 내일장은 흐름이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또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제 올해 1월 2일부터 수급을 먼저 이렇게 보면 1월 2일부터 1월 3일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한 이렇게 6조 정도 코스피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3조 팔고 9조를 팔았고요. 기관이 5조 정도 팔았고, 뭐 여기 개인이 다 받아줬지만 이 개인이 받아주는 측면은 2020년도처럼 개인이 계속 돈이 들어와서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유입되면서 시장을 외국인과 기관 파는 걸 다 받아서 시장 올렸지만, 지금 그런 장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상대편에 있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개인의 매수 금액은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20년도만 그랬지 나머지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받아줘도. 그러면 결국 시장이 가려면 외국인들은 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관련된 악재가 거의 해소되든지 경기 회복이 확실히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국내 시장의 진입이 계속될 걸로 보이고 그러지 않고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기관들이 매매를 하는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상품에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 사는 주식이 단기적으로 좀 더 시세가 좀 더 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도 기관이 확실히 들어올 때 외국인이 정치하는 사이 매물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이에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합니다. 그럼 강하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장처럼. 그래서 오늘 장처럼 그런 장이 좀 이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주들은 그동안 좋았던 메리츠라든지 이럴까지 그걸 다 빠지고 있고요. 은행주도 그렇고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은행이고 러시아 디폴트 관련 우려도 은행주가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과 금융은 모멘텀이 지금은 없고 오히려 악재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오늘부터 올라간 주식들은 실적인 LG누텍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비엠, 퓨어러비서, SKIT라든지 이런 쪽은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향후에 우상향한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주식이 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내일 또 FOMC 결과가 이제 나오겠지만 나오면 우려보다는 이제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별로 계속 올라간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더 이상의 시장 악재로 크게 작용하지 않고요. 과거에 25년 역사를 이렇게 주식하면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시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때는 금리 인상할 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했겠죠. 지금 그 금리를 올리는데도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안 올라가겠죠. 하지만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게 조금 완화가 되면 같이 금리 인상,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은 지수 상승 동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FOMC 결과를 보고 강도가 얼마나 시장에서 환호해 주는지 아니면 등등한지를 좀 체크하고 전략을 그냥 좀 짜시면 좋고, 만약에 강하면 그냥 매수 4월은 반등장이 확실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좋은 주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포트에서 가장 실적이 개선된 종목으로 압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FOMC 결과가 물론 좀 비둘기적이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나고 나면 좀 나을 거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좀 전에 기관 수급이 좀 중요하다. 개인 수급은 딱히 볼 게 없고 기관 수급의 의미를 좀 둬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좀 샀고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좀 들어와가지고요. 오늘 기관의 이런 수급, 속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특히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 워낙에 단기 성격이 다 강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알려져 있어서요. 지속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시각은 좀 어떠세요? 더 들어올까요? 네, 기관들에 의해서 올해 기관들이 금융투자를 합쳐서 매매를 한 게 한 5조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결국은 기관들에는 투신권에 펀드도 있고, 그 다음 상품 관련된 것도 있고 한데요. 결국 추세적으로 강하게 계속 기관들이 사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5조 정도밖에 안 되면 원래 판 게. 그럼 만약에 장이 좋아졌을 때 사더라도 5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주일 사이에도 그냥 몇 조, 2조씩 이렇게 파니까 5조 정도로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반등장이 아니고 종목별로 이제 보실 때 추세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온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단기에 해외 외국인 사는 주식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빠르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종목을 보면 코스닥 종목에 주로 기관도 그렇고요. 만약 2차 전지 종목이 있다. 그럼 2차 전지에는 후성은 기관들이 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매한 종목은 보시면 같이 외국인은 2만 주 팔고 개인은 8만 주 사고 있지만 금융투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시세가 다른 시세보다 조금 더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더 강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00원대 초반에서 2만 오는 것도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샀기 때문에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를 뭐 종목별 이렇게 보실 때 추세적으로 앞으로 기관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쪽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시세가 좋은 게 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만나 뵙기 전까지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평가손이 나더라도 그 기업이 계속 실적이 증가된다면, 즉 산업도 증가되고 기업도 실적이 증가되고 사상 실적 최고치를 또 돌파를 한다면 시세도 당연히 돌파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40% 빠져 있습니다. 반타작 이상 났다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떤 걸 주식을 사냐에 달렸는데 좀 더 길게 보면 카카오의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나온 것은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지나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17만 3천 돌파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도 수익률이 70% 보장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때 카카오 가장 대형 주중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주도주였지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잘 모르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카카오라다 이런 걸 사는 게 훨씬 더 낙폭화되면서 대형주면서 하반기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요.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게 훨씬 더 수익 있게 안정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믿고 가봐도 좋겠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꽃샘추위마저도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오늘 절대전략에서 다뤄주셨어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해봤고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 가시면은요, 김영일 전문가 지금 유튜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좀 얘기 나눠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나 있습니다. 최득규 전문가가 저녁 6시에 하는데요. 인프라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지 매수할 만한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공개 방송 여러분들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연락 주셔서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이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